연구연사로는 지금 UNEP 프로그램 안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정현주 대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얼굴이 잘 안 보이시니까 큰 박수를 쳐주시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연주라고 합니다. 저기 연사 소개 대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대사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영어로 된 직함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서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담당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방콕에 있는 저희 아시아 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있고요. 그전에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는 본부에서 6년 정도 있다가 이제 지금은 아시아 태평양 모빌리티 사업 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글로벌 일렉트릭 모빌리티 프로그램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왜 글로벌 프로그램이 있는지 간단히 배경을 이제 말을 하자면 다양하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왜 글로벌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량 대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 발전이 많이 된 상태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차를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 중에 많은 나라들이 대중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출 능력이 되자마자 자가용을 사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런 경향들 때문에 중소득 국가에서 사실 많은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봐서 세계 경제 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50년 사이에 전 세계 차량 대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10억 대 이상이 비OECD 국가에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온실가 CO2 배출량을 섹터별로 이제 들여다볼 때 에너지 분야에서 사실 보통은 에너지 분야의 한 4분의 1 정도가 교통 분야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4분의 1이지만 이 증가량을 봤을 때 이제 3분의 1까지 전 에너지 분야의 총 배출량에서 3분의 1까지 교통 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증가하는 차량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많은 차량들이 사실 특히나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이 차량이 한번 구입되면 굉장히 오래 굴러다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사실 버스를 30년 이상 사용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버스라는 게 원래 비싸니까요. 2억 이상 하다 보니까 이 버스들이 몇십 년 이상 이제 굴러다닌다는 거죠. 지금 몽골에 있는 차들도 보면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에 다녔던 경기 버스 이런 것들 이제 울란바토르에 다니고 있는데 이 차들도 얼마나 더 굴러다닐지 모르는 상황인 것이죠. 그 차들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전기차 사업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깨끗한 차량들도 사실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들이 어디서 증가를 하고 있냐 보면 사실 대부분이 아직도 중국에 있고 중국, 유럽, 미국에 있죠. 한국만 해도 전 세계 스타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선두 국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지역별 스프레드를 봤을 때 이제 전반적인 양이 그래프의 이제 막대기의 이제 길이죠. 전반적인 양은 유럽과 중국에 아직도 대부분 있는 것인데 유럽 개별적인 국가들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봤을 때 대략 이제 한국이 밑에서 왼쪽을 보시면 일본보다 많고 캐나다보다 많고요. 증가하는 추세도 이제 기하 부적 그룹을 보고 이제 모양을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래도 프랑스, 영국, 일본에 비해서는 한국이 아주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에 비해서도 그렇고요. 그럼 다음
이것과 같은 이제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걸 보려면 차량별로 이렇게 뜯어서 사실 문제들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 기술의 발전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2, 3년차 한국에는 많지 않지만 사실 오토바이나 그 툭툭이라고 말하는 3륜차들이 사실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뭐 운송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승객 운송이라든지 하는 물류, 도시 물류에서 3륜차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가격 진입장벽이 다른 버스나 승용차보다는 세단보다는 낮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차지하고 특히나 어떤 나라들은 중국, 동아시아나 동아프리카 국가들의 나라들은 사실 대부분의 차량 대수가 70%, 80% 이상이 이륜차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선 분야를 다뤄야겠죠. 승용차도 당연히 다뤄야겠죠. 승용차도 많은 나라는 특히나 그 대중교통이 부족한 국가들은 수용차에게 많이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이나 많은 제조업체들이 이미 경쟁적으로 괜찮은 모델이 이제 EV 모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도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성숙한 상태이고 그리고 다양한 그 활용도를 봤을 때 당연히 전기화 사업 수출력으로 봐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그 대중교통 수단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구입되면 굉장히 오래 다니는 점을 봤을 때 물론 한국 같은 경우는 11년, 12년 정도면 국제대항이 그런 조례나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빨리 교체가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20, 30년, 30년 이상 제가 사는 태국만 해도 어떤 분들은 어떤 버스는 50년도 가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법들이나 다양한 그런 제도적인 조건이 사실 차량 교체를 적시에 하는 것이 힘들게 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중교통은 이제 그 도심 승객을 수송하다 보니까 대기질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아무래도 구입 가격이 크고 공공 부분에서도 많이 조달을 해야 되지만 사실 다양한 PPP 사업을 통해서 민간 사업자도 충분히 이제 설득을 시켜서 참여를 시켜야 한다는 여러 가지 파이낸싱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죠. 툭툭이나 이륜차와 수용차와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글로벌 사업이 어떻게 보이는지 대략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4가지 저희가 글로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지역을 크게 4그룹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프리카, 두 번째는 아태 지역, 세 번째는 라틴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네 번째는 중앙, 중서 유럽, 중부, 동부 유럽이죠. 그리고 서아시아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들을 저희가 파트너 기부인들과 협력을 해서 각자 자기들이 중점하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아태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아 개발은행이 이 지역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중동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플랫폼 같은 경우는 EBRD 저희 후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EBRD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테크니컬한 부분 있잖아요. 기술 그 분야별로 이 분야를 좀 다뤄서 그 전문가들을 묻고 같이 최신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최신 연구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글로벌 워킹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전기 승용차, 두 번째는 전기 2, 3륜차, 세 번째는 전기 중장비 자동차 버스와 운송 차량 프레이트 비이컬로 두 가지 그룹으로 서브 그룹으로 나눠 있는 워킹 그룹이고요. 워킹 그룹 4는 세계 에너지 기구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차징, 충전 인프라 그리고 이제 그리드 문제, 에너지와 이제 연결되는 문제를 다루는 워킹 그룹입니다. 현재는 지금 몇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느냐? 대략 70개 국가, 70몇 개인가? 이 숫자가 계속 오르고 있고 저희가 지금 또 추가하고 있는 단계라서 60국가, 70국가 정도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도 참여하고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이 글로벌 프로그램에 대해 저희가 국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국가 사업들은 어떤 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이제 아무래도 역량 강화 문제, 다양한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역량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런 분야에 이제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쪽 국가 교육 제도에 이것들이 충분히 산업에서 필요한 능력들이 양성될 수 있게 대비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로드맵이죠. 로드맵은 몇 년까지 몇 퍼센트 어떤 분야에 몇 대로 공급하는지 아니면 2030년부터는 몇 퍼센트 전기차량과 신규 차량으로 이제 허락하는지 단 이런 식의 이제 로드맵이 있겠고요. 이 로드맵에 또 이 로드맵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스터 플랜, 5년 계획, 아니면 이런 것들 세부적인 계획들 또 아니면 필요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내셔널 폴리스 프레임워크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사업들이 에너지 분야, 교통 마스터 플랜, 이나 국가 산업 경제 개발 계획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과 잘 맞는지 한번 뜯어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 분야의 태스크 포스를 정부 내 커미티, 스티어링 커미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해서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포컬 포인트가 정부에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부분의 파이낸싱이 이제 좀 민간 분야나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되지 않는 경우에 개발은행, ADB나 EBRD 같은 개발은행이 참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CCF라든지 아무것도 아니면 민간 다른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파이낸싱 파트너들이 어떻게 이제 참여할 수 있을지 저희가 그 사업 모델 같은 경우 이거를 같이 이제 개발해주고 연구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개발은행처럼 큰 사업을 하진 않는데 사업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소규모의 시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 이륜차를 현재 전기 이륜차 오토바이 택시 기사 있죠. 오토바이 택시 기사를 와 함께 배터리 교체 방식으로 같이 이제 테스팅하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대략 어느 나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앞에 지역을 보시면 방글라데시,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네팔, 필리핀, 솔로몬 아일랜드, 스리랑카, 태국, 바나투, 태평양 나라죠. 그리고 베트남, 팔라우가 추가합니다. 팔라우도 지금 좀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요. 아프리카 보시면 동아프리카 국가들 거의 대부분 참여하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신 나라도 있을 거예요. 정말 최소 소득 국가 중에 하나인 나라들도 사실 굉장히 멀리 바라보면서 이미 저희와 같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플랫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실 텐데요. 이 지역 플랫폼들이 ADB와 EBRD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서울에 있는 서울에서 지난주에 저희와 ADB와 함께 지역 플랫폼 반에서 사실 워크숍을 3일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 이제 지역에서 전기차 사업, 리뉴어블 에너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하는 일 공유하고 가능한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온라인이든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제 서로 공유하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면서 동시에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문제가 있고 이런 적인 고민이라고 했을 때 서로 같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은 서로 잘 교류하지 않는 그런 제조업체 그리고 조달청, 국가에서 온 조달청 사람들 아니면 또 그린 파이낸싱 프로젝트를 이제 발굴하려고 하는 파이낸싱 기관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프로젝트 사업 수행
그러니까 후속 사업 같은 것을 같이 이제 개발할 수도 있는 그런 마켓플레이스 같은 기능도 저희가 수행하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ADB가 바테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ADB의 주요 역할이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워킹그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 분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이 분야에 별로 굉장히 일어나는 역할이나 일이 같을 것 같으면서 굉장히 다른다는 부분. 참여하는 제조업체도 다르고 어떤 경우 3륜차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나라들이 3륜차를 다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국가의 기후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그 산업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룹들을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렇듯이 수소차도 얘기를 하고 아니면 또 동시에 아직도 사실 유로6 가장 깨끗한 디젤 버스도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겠죠. 아직도 버스가 굉장히 오래됐다거나 이런 나라들이 사실 당장 60개의 CNG 버스를 사는 게 나은지 아니면 10개의 전기 버스를 사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을 계산했을 때 사실 쉽게 낼 수 있는 결정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같이 이제 논의한 그런 워킹그룹이 비정규적으로 커터별로 만나는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 온라인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물론 이 10월 같은 경우 저희가 2, 3분차 워킹그룹을 주도로 해서 저희가 실제로 그 컨퍼런스를 3일간 진행해보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활발한 토론이 오가고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다 이제 뱅크에서도 스타트업 기업들도 많이 오고 정부에도 많이 오고 해서 흥미적으로 개최되는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다 남은 제 발표 시간이 너무 많은 질문이나 대답 정도로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같이 일하는 파트너 중에 사실 일부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더 추가되고 있어서 그만큼 사실 지금 전기차 분야에 뛰어들고 활발하게 각자의 다른 장점과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 분야에서 활발한 그런 기구들이 많은데요. 이 기구들을 대략 한눈에 보신다면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파리 그 기후협박관에서 저희가 회의 캅이라고 하죠. 매년 하는 그 기후 회의가 다음 주 두바이에서 있는데 저희 팀에서도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많은 단체들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활발하게 있어서 다음 주에도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라고 하시면 알고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것들 보면서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노래보다 재밌는 게 있다 이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교수님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오디언스 중에서 질문이 있나요? 대표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UNEP에서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요. 그것 중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제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교수님, 유네의 총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고 있지 않아서 대답을 드리기가 힘드네요. 일단 이게 분야가 여러 가지 있고 저희가 뭔가 특화된 분야가 많잖아요. 플라스틱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물 다양성 일하는 분도 계시고 오존 일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딘가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당장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알고 있지 않아서요. 한국이 사실 어떤 부분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보면은 최근에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사실 산림보건 사업을 지금 최근에 새로 좀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한국이 UN 인바이러먼트 프로그램에 이게 UN 가입국이 모두 가입되어 있는 기구, 이답 기구
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총회를 하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그 UN 총회할 때 제너럴 어셈블리도 있지만 저희가 UN 환경 총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로비에서 이제 뭐라 그러죠?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총회인데 여기에 당연히 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안건이 채택되면 당연히 한국도 이행할 이제 의무가 있는 것이고 UN 가입국가로서 그밖에 분야적으로 한국이 또 어디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나 하면 그리고 녹색 경제 분야 그린 이코노미 프로그램이 저희가 좀 오래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꾸준히 한국이 이제 환경부에 후원을 해주고 있고 그밖에 또요. 저희가 유네 작은 사무소가 사실 부산에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리저널 시스라고 그 해양 생태계에 관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 다양한 그 지역 해양권, 해양 생물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쪽에 있어서 작은 오피스가 하나 있고요. 또 CTCN이라고 클라이밋 테크놀로지 무슨 센터인지 기억나. 어쨌든 클라이밋 테크놀로지 센터인데요. 이게 이제 유엔에서 주도하는 센터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이제 또 하는 오피스가 저희 송도에 최근에 열어가지고 송도에도 직원이 한 대여섯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 아무래도 기술 강국이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교통 분야는 사실 활발하긴 하는데 저희 유네에서 제가 아직 한국 파트너라고 그렇게 활발하게 한국 기업이나 한국 파트너가 참여를 아직까지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태국 몇 시인가요? 네, 태국은 2시간 늘려서요. 한국보다 지금 3시입니다. 예, 바쁘신 시간인데 시간을 이렇게 많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태국 가게 되면은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